가상소설 몽골과 한국이 준내국인 협약을 체결하였다. 2031만 2055 몽골-한국 준내국인 협약 25년의 기록. 해시태그 제1부 협약 2031 해시태그 1장 울란바토르의 악수. 2031년 9월 15일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앞 광장. 한국 대통령 김현수와 몽골 대통령 바트볼드 앵흐바야르가 악수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오늘 우리 두 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김현수 대통령이 연단에서 말했다. 한국과 몽골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바트볼드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몽골인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한국인은 몽골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비자도 차별도 없습니다. 이것이 준내국인 협약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몽골 시민들이 환호했다. 한국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님, 왜 몽골입니까? 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아니라 몽골입니까? 김현수가 대답했다. 몽골은 인구 350만의 작은 나라지만 남한 면적의 16배입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바트볼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같은 유목민의 후예입니다. 언어 구조도 비슷하고 정서도 통합니다. 협약의 핵심 조항은 세 가지였다. 첫째,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취업 사업 시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둘째, 몽골은 한국어를 제2국어로 지정하고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친다. 셋째, 양국은 공동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 재계는 환영했다. 몽골의 히토류, 구리, 석탄 광산에 진출할 기회였다. 몽골 청년들도 환영했다. 한국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다. 하지만 양국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 일자리를 몽골인에게 빼앗기는 것 아닌가? 몽골이 한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것 아닌가? 두 대통령은 그 우려에 답했다. 25년 후에 평가해 주십시오.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해시태그 제2부 이동 2032만 2038 해시태그 2장 서울로 간 청년. 2033년 봄 바트채책 24세은 인천공항에 내렸다. 그의 가방에는 옷 몇 벌과 한국어 교재 그리고 어머니가 써준 쪽지가 들어있었다. 아들아, 건강하게 지내거라. 돈 많이 벌어서 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건강하면 된다. 바트채책은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몽골에는 그의 전공을 살릴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 준내국인 협약 덕분에 그는 비자 걱정 없이 한국에 올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신입기술직. 그것이 그의 첫 직장이었다. 처음 6개월은 힘들었다. 한국어는 몽골에서 6년간 배웠지만 현장 용어는 달랐다. 렌치 갖다 줘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다가 욕을 먹었다. 식당 밥은 너무 매웠고 기숙사는 너무 좁았다. 하지만 바트채책은 버텼다. 나는 몽골 남자다. 초원에서 영하 40도를 견딘 남자가 고추장 좀 맵다고 포기하겠나? 1년 후 그는 팀에서 가장 빠른 손을 가진 기술자가 되었다. 3년 후 그는 반장으로 승진했다. 5년 후 그는 울산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2038년 바트채책은 몽골에서 온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효율적인 거지. 적응하면 돼.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트채책이 웃었다. 삼겹살에 소주 먹는 법은 빨리 배워. 회식 문화 적응 못하면 외로워. 신입들이 웃었다. 그해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은 12만 명을 넘었다. 해시태그 3장 울란바토르로 간 사업가. 2034년 여름 이정훈 42세은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다. 그는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 시장은 포화 상태였다. 새로운 기회가 필요했다. 몽골에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가 몽골 건설부 장관에게 말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다. 한국식 아파트는 몽골에 안 맞습니다. 우리는 게르 전통 천망을 선호해요. 장관님, 울란바토르 인구가 150만입니다. 그중 절반이 게르촌에 삽니다. 겨울에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데 게르로 버티기 힘듭니다. 그건 알지만 제가 난방 효율 높은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몽골 기후에 맞게요. 그리고 가격은 서울의 절반으로. 장관이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한국인이니까 땅 사는 것도 쉽겠군요. 준내국인 협약 덕분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시범 단지 하나 지어보시오. 2036년 울란바토르 남쪽의 한울타운 1단지가 완공되었다.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한국식 온돌 난방에 몽골식 넓은 거실을 결합한 설계였다. 분양 첫날 줄이 500m나 늘어섰다. 드디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어요. 입주민 채책마 35세 여성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게르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겨울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고 석탄 떼느라 공기도 나빴어요. 이제는 버튼 하나로 따뜻해져요. 이정우는 2단지, 3단지를 이어지었다. 2038년까지 한울타운 입주민은 1만 가구를 넘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다. 한국 기업이 몽골을 집어삼키고 있다. 민족주의 성향의 야당이 시위를 벌였다. 우리 땅에 한국 아파트, 한국 마트, 한국 식당. 여기가 몽골이야, 한국이야? 이정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몽골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몽골에 세금을 내고 몽골인을 고용합니다. 한울타운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인부의 90%가 몽골인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저는 몽골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남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준내국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는 점차 잦아들었다. 해시태그 제3부 난민 2039만 2045 해시태그 사장 유럽의 제안 2039년 유럽은 난민 위기로 신음하고 있었다.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붕괴, 아프리카 기후 난민,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난민 수용소는 포화 상태였다. 극우 정당들이 부상했다. 난민을 돌려보내라. 우리나라 먼저. EU 집행위원회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몽골 대통령 바트볼드가 제안했다. 난민을 몽골로 보내시오. EU 대표단이 울란바토르를 방문했다. 대통령님, 몽골이 난민을 받겠다는 건가요? 그렇소. 왜요? 몽골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바트볼드가 웃었다. 몽골 인구는 350만입니다. 남한 면적의 16배 땅에 350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난민들은 아랍어,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문화도 다르고 한국어도 몽골어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바트볼드가 조건을 제시했다. 난민 1인당 2억 원. 정착 비용으로 2억 원이요? 10년간 난민 10만 명을 받겠소. 총 20조 원. EU 대표단은 계산했다. 유럽에서 난민 한 명을 10년간 지원하는 비용이 약 5억 원. 2억 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협상합시다. 2040년 1월 몽골-EU 난민 재정착 협약이 체결되었다. 첫 비행기가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다. 시리아 출신 아흐메드 알 카심 32세과 그의 가족 5명이 내렸다. 아흐메드는 다마스쿠스에서 전기기사로 일했다. 내전이 시작되자 가족을 데리고 터키로, 그리스로, 독일로 떠돌았다. 여기가 몽골이야? 그의 아들 유세프 8세가 물었다. 그래. 추워? 응. 많이 추워. 독일보다? 훨씬. 유세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아흐메드가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괜찮아. 우리 집은 따뜻할 거야. 한국 사람들이 지은 아파트래. 해시태그 5장. 초원의 시리아인. 아흐메드 가족은 울란바토르 외곽의 누리타운에 배정되었다. 누리타운은 난민 정착촌이었다. 한국 기업이 건설하고 EU 자금으로 운영되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다. 난방이 잘 되었다. 독일 난민 수용소의 컨테이너보다 100배 나았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흐메드가 아내 파티마에게 말했다. 파티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언어는 어떻게? 몽골어도 모르고 한국어도 모르는데. 배우면 돼. 아이들은 학교 가면 금방 배울 거야. 유세프는 누리타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서는 몽골어, 한국어, 아랍어 3가지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몽골 아이들이 유세프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저 애는 왜 눈이 저렇게 크지? 왜 말을 못해? 유세프는 울면서 집에 왔다. 아빠, 나 학교 안 갈래. 아흐메드는 아들을 안았다. 유세프, 아빠도 처음에 터키에서, 독일에서 그랬어. 말 못하고, 친구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약속해. 1년이 지났다. 유세프는 몽골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한국어도 기초 회화가 가능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몽골인 바야르와 한국인 민수였다. 세 아이는 매일 함께 놀았다.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유세프, 너네 나라 음식은 뭐가 맛있어? 바야르가 물었다. 팔라펠, 엄마가 만들어줄게. 우리 집 와. 팔라펠? 그게 뭔데? 콩으로 만든 튀김이야. 진짜 맛있어. 그날 저녁 바야르와 민수는 유세프의 집에서 팔라펠을 먹었다. 와, 진짜 맛있다.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파티마가 웃었다. 더 줄까? 네. 아흐메드는 울란바토르의 한국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전기기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았다. 월급은 시리아 시절보다 적었지만 독일 난민 수용소에서 받던 생활보조금보다는 많았다. 무엇보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나는 국어라는 게 싫었어. 아흐메드가 동료에게 말했다. 독일에서는 일할 수가 없었어. 허가가 안 나와서. 그냥 앉아서 돈 받고 TV 보고 미칠 것 같았어. 여기는 일할 수 있잖아. 그래. 그래서 여기가 좋아. 해시태그 제사부 융합 2046만 2055 해시태그 6장 새로운 세대 2050년 몽골의 인구는 500만을 돌파했다. 협약 이전 350만에서 150만이 늘었다. 그중 80만이 난민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자연 증가와 해외 몽골인의 귀환이었다. 울란바토르는 활기찬 도시가 되었다. 거리에는 몽골어, 한국어, 아랍어, 영어 간판이 뒤섞여 있었다. 한국식 치킨집 옆에 시리아식 케밥 가게가 있고 그 옆에 몽골 전통 허르헉 식당이 있었다. 유세프 알카심은 20살이 되었다. 그는 울란바토르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유세프,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친구가 물었다. 유세프가 웃었다. 시리아에서 태어나고 독일에서 자라다가 몽골에서 컸어. 한국어도 할 줄 알고. 나는 뭘까? 세계인? 그냥 유세프야.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 바트채책은 50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는 부장이었다. 그의 아들 태무진 22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아버지, 저 이번에 몽골 지사로 발령났어요. 뭐? 몽골로? 네. 삼성이 울란바토르에 반도체 조립 공장 짓거든요. 거기서 일하래요. 바트채책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아버지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너는 한국에서 몽골로 가는구나. 시대가 바뀐 거죠. 태무진이 웃었다. 이제 몽골이 기회의 땅이에요. 아버지 세대에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해시태그 7장 25년 2056년 9월 15일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앞 광장 준내국인 협약 2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 대통령과 몽골 대통령이 나란히 섰다. 25년 전 우리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오늘 몽골의 GDP는 협약 이전의 5배입니다. 인구는 500만을 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중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단상 아래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트채책, 이정훈, 아흐메드. 세 사람은 25년 전에는 서로 몰랐다. 몽골인, 한국인, 시리아인. 이제 그들은 친구였다. 바트채책, 자네 아들이 몽골에서 자라고 있다며? 이정훈이 물었다. 응. 삼성몽골 지사팀장이야. 이 사장 회사랑 협업도 한대. 허허, 세상 좁군. 아흐메드가 끼어들었다. 내 아들 유세프는 이번에 스타트업 창업했어. AI 번역 서비스야. 몽골어, 한국어, 아랍어 동시 통역. 오, 대단한데? 당연하지. 내 아들이니까. 세 사람이 웃었다. 기념식이 끝나고 바트채책은 광장 한쪽에 섰다. 25년 전 그는 이 광장에서 협약 체결 장면을 TV로 보았다. 그때 그는 22살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이었다. 한국에 가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그는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25년이 지났다. 그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아들을 키웠다. 그의 아들은 이제 몽골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어. 바트채책이 중얼거렸다. 초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2056년 태무진의 편지. 아버지께 울란바토르에서 첫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하 35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추위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아파트 난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이 따뜻해서입니다. 회사 동료 중에 시리아 출신 유세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데 저를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태무진, 너 몽골인이야 한국인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유세프가 웃었습니다. 나는 유세프야.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태무진이야.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 25년 전 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날 때 할머니가 쪽지를 쓰셨다고 하셨죠. 아들아, 건강하게 지내거라. 저도 아버지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25년 전에 용기를 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태무진 올림. 울란바토르에서 완.